네, 반갑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부에 조금이라도 올려주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감은 그대감에 그쳤죠. 자, 수급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순매도세를 유지를 해줬고요. 금융투자 매도가 조금 심하게 나왔어요. 얘네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 좋게 더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3%나 하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좀 키워졌고요. 삼성전자와 연관된 소부장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면 소부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다른 것들이라도 올라서서 반등을 좀 해줬다라면 그래도 방어가 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 위주로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면은 중소형주 쪽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네,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좌 상황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687포인트입니다. 그래도 2700포인트 정도는 회복해주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갭으로 다시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죠. 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2700포인트 위쪽으로 지수를 올려놓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 즉 이번 달 안에 2800포인트를 한번 찍어보겠다는 야무진 생각은 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친듯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죠. 지금 반등이 아주 세게 한번 나오려면은요, 삼성전자의 이 HBM3E에 대한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테스트 성공해서 납품이 진행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식이 전해져야지만이 오늘 내려간 것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질려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자, 지지가 되다가 후반부에 조금 더 밀립니다. 즉 그냥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내보내고는 있습니다. 뉴스거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스트 잘 되고 있다, 뭐 큰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모습인데 글쎄요, 뭐 지금 이제 통과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맞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한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압박감을 계속 유지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하다가 다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뭐 다 덜어내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뭐 대단한 확대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걸로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는 것은 글쎄, 우리나라는 사실 또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야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올라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추세선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추세 하단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추세 하단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더라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3,800억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됐겠지만은 기관 쪽 움직임은 금융투자가 7,500억, 외국인 3,800억. 이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을 뿐이고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눌릴 만한 이유는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반발 반등이 됐든지 간에 지수 포인트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주말장이잖아요. 주말장인데 미국 증시가 어제 엔비디아가 크게 급등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른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퍼지게 되면 반등에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휴장에 대한 그 전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금요일장의 여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증시
보시는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긍정적인 요소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월말까지 또 2750이라든지 또는 그 위쪽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HBM이라든지 이런 쪽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이번 주말 오늘까지의 움직임들보다는 오늘 저녁에 있은 미국 증시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매도 규모가 뭐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도 이 정도 팔아먹었으면 이제 순매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약해진다라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고요.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소를 많이 팔았다라면 코스닥 쪽으로도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네, 올라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프로등등하죠. 삼성전자가 3% 떨어진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0.7%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안 좋아지네요. 아까보다도 네,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떨어졌죠.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KB금융 뭐 다 하락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하락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시장이 전부 다 떨어지면 뭐라고요? 내 계좌만 용가의 통폐처럼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계좌는 밀리게 되어 있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올라온 것도 보시면 0. 몇 프로, 1% 이런 게 전부 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만 지금 추가 상승을 통해서 10%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뒤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한 10조 원대, 7조 원대 이런 종목들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고요. 전략 관련주들만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등이 더 잘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타났고 연일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그래요.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반등 포인트 계속 연결되네요. 자, 조선주 쪽 이쪽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0만원 깨져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94,000원까지 또 밀리면서 시저가 또 발생합니다. 자, HLB는 지금 4%대 올라왔지만 기대감 갖지 마시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소부장 쪽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 떨어진 모습들이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도 오늘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도 4%대 하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얘네들은 지금 과매수가 아닌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요. 주가 상황은 바로 반등으로 연결됐을 경우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여부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 구간을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과 또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 요것도 좀 재미없죠? 네.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은 264개 상승, 621개 하락이죠. 하락이 훨씬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91개 종목 상승이고요. 1051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700개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보시면 삼형 SNC,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공구 음원, 한독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총 1000억대, 2000억대고요. CJC푸드, 경동인베스트 지금까지 전부 다 시총이 2000억 대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3,000억 넘는 종목도 없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씩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지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풀무원은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식품주 쪽에서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수급이 한쪽으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과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식품주들은 반등이 치고 나가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밀릴 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CJ 시푸드 이런 것들 전부 다 과매수 쪽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매물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씩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매도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대가 상승한 종목은 23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전체로 다 밀렸고, 주가가 큰 종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상승 포인트는 2.02로 잡혀 있네요. 그래도 제법 괜찮은데요.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진 편인 것 같아요.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LTC가 지금 18%대 하락, 핌스, 경인전자, 모비데이즈, 이것도 뭐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11개.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죠? 자, 쭉 내려보시면은 2.9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2%대에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1%보다는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EUB 이쪽은 뭐 낙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소부장 쪽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오늘 많이 내리면서 저는 1% 조금 넘게 계좌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한 1.5% 빠졌나요? 그래서 그때 이틀 전에 현대차를 통해서 사상 최고 신고가 기록했었던 그 계좌 상황을 그대로 반납을 해줬습니다. 자동차로 올려놓은 것을 삼성전자가 다 뺏어갔네요. 네. 하이닉스도 올라갔으면 계좌가 좀 더 나왔을 텐데, 네, 오늘 상승세에 나오다가 좀 떨어졌죠. 뭐, 특별한 것 아니고요.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유지 상황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죠. 일단 자동차 쪽이나 전차군단 쪽이 오늘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이어서, 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의 이제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적 움직임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3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금융투자가 2,500억을 팔아먹고, 하이닉스 팔아먹고, 야, 이 더러운 놈들, 네, 엄청 팔아먹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았는데 투신권에서 매도가 제법 나왔었거든요. 근데 투신권 매도는 많이 줄었네요. 네, 투신권 매도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좀 있었나봐요. 금융투자 놈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탑입니다.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나머지 것들은 크게 매도가 나오는 포지션 없었고요. 매수 쪽은 고퍼스 쪽 매수가 있었고요. 한미반도체는 영향 없죠. 그리고 APR, 효성중공업 이런 쪽으로 제일제당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삼성전자를 무려 5,600억을 거의 7천억 가깝게 팔아먹었네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7천억입니다. 6천억이네요. 6천억을 팔아먹었는데, 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팔았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를 좀 많이 쳤는데,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법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또 오늘 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를 때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도 좀 감소시키고 시장에 대한 압박감도 같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모습에서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현대차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하이닉스 쪽 이런 쪽 자동차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변수에 대해서만 조금 줄이고 가자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매도 포인트는 삼성전자에 달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뒤를 따르는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생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내려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 정도가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선 있죠? 네, 우리가 처음에 매수 포인트 급등하기 직전의 시점이 이제 73,400원인데 그 정도 라인대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편하게 지켜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매수 포인트 가격대가 6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 중이라서 여유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고민하실 만한 대응은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저녁에 올라서 끝나는지 그 여부만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제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차피 시장은 끝났고요. 네, 주말 지나면서 진정이 되는 회복세를 조금씩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목 진단은 반도체 쪽 특집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